이번 주 내내 제가 막 여기저기 집에 안 들어가고 강의를 해가지고 오늘 오길 막 수고됐어요. 토요일이고 뭐 마지막이잖아요. 시니어 여기 오면 시니어 파트너스인데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창업 관련된 거고요. 저는 이제 목표를 이제 두 가지를 잡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강상성 과정이잖아요. 전부가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교육 받으시고 혹은 교육 받지 않더라도 그분의 분야 역량이 있으시니까 아마 유사한 분야의 주제로 강연 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업진흥원에서 창업 강사를 찾는다고 했을 때 어떤 과목을 가르치길 원하는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또 일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스타트업 창업과 시니어 창업은 완전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젊은 사람들을 지도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에게 이제 창업 관련된 컨설팅이나 교육하실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나누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교수법은 그냥 재미나게 노는 수업이죠. 사실은 보통 강의를 이제 하시라고 하면요, 이렇게 오늘 3시간은 그냥 서서 저는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또 없어요. 놀잡한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좀 소개시켜드리는지 올라가겠습니다. 제 이름 강의이고요. 오늘 수업은 이제 일종의 비유인데요. 이렇게 해보려고요. 이게 뭐냐면 춤추는 거구나. 수업을 리듬과 박자에 춤추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물론 제가 나도 작은 아이고 선생님을 모셔놓고 춤추는 그런 시간이니까 수업 듣다가 좀 많이 피곤하실 수 있잖아요. 7시간 수업 듣는 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아마 강연하실 때는 괜찮으신데 듣는 건 사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피곤하신 분은 살짝 감으시면 그냥 쉬는 겁니다. 3분 감으면 그냥 쉬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살짝 감고 있으면 난 피곤하다. 제가 한 번, 두 번, 3번. 교육 진행 여부는 3번째든 감는 분이 결정하는 계속 감고 있으면 계속 감고 있으면 그냥 쉬는 거죠. 그렇지 최고. 왜냐면 피곤하면 이게 수업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눈을 뜨고 계실 거예요? 저는 댄싱 파트너니까 눈치도 빨라요. 분위기 맞추려고. 힘드시면 그냥 아무 때나 쉬고요. 재미있으면 그냥 계속 한 겁니다. 저희 원장님 통해서 미리 강사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최고의 강사님이라고. 아예 그렇진 않아요. 네. 최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사실 잘하긴 해요, 사실은. 마음 먹으면 다 잘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잘 안 먹어서 그렇죠, 제가. 강의원은 소개 잠깐 하면 이게 작은 글자이 많잖아요. 이 말할 때 좀 부끄러워요, 제가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것저것 합니다. 지금은 사실 컨설팅 하는 부분이 제일 커요. 직업이 그렇게 이동해버렸어요. 원래 그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쪽 일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모레퍼스픽이라는 회사 전략과정 개발, 그리고 에브비라는 회사 에브비는 외국기 제휴회사거든요. 같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재미나게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재미로 하고 있고, 교육은 많이 다녔어요. 이게 좀 특별히 옛날 건데 많이 다녔습니다. 안 가본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대에서는 8년째 이제 강의하고 있고요. 그만두려고 하는데 방학 때가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막 계약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학교 오시기 뭐하니까 그냥 자기가 사인할게요. 어차피 다 계약이잖아요. 병이 뭐 있어. 책을 몇 번 썼는데 다 망했습니다. 네, 앞으로 쓸 계획이 많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 생겼죠. 열심히 보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자랑은 좀 민망하잖아요. 자, 제가 수업 전에 항상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지 아시겠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노트에다가 투도리스트 오늘 해야 돼요. 어제 제가 아모레 연수원에서 자고 아침에 막 왔거든요. 꽤 멀더라고요. 대전에서 240km입니다. 다 오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다 오니까 정신이 몽롱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니 할 때 좀 나중에는 괜찮아질 텐데 좀 발에 꼬여도 이해해 주세요. 240km 운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와서 자서 여기서 자고 했었어야 됐는데 뭘 투두리스트는 뭐냐? 해야 할 일 적는 거예요. 사소한 일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 단어 중심으로 적으시면 금방 적으시겠죠. 신입 별로 없으니까. 오늘 공부 여행은 정말 게 없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제거보다 하던 말. 안 적으셔도 돼요. 네. 진짜. 점심도 안 먹으려고. 소식이 하시는 분이죠. 하루에 2끼. 2끼 먹으면 건강에 좋다니까. 음식은 많이 해놨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 선생님, 몇 가지 정신? 두 가지. 정말 할 일이 없으시죠? 수험 집중하는 게 오늘 시간에 많이. 그거 쓰셨어요, 혹시? 예. 그 외에 다른 거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해야 할 거. 네. 내일 수업할 거. 예습 못하시고. 네. 나머지는 완전히 네. 위임하시고요. 애들은 니들이 알아서 신경 쓸 거 없고. 선생님 너무 많이 쓰셨어요. 그렇게 적었어요. 아, 진짜 8개, 부탁드리면 8개 적으신 거예요? 10개였으면 10개 적었는데 50개 쓴 거예요, 이제. 한번 읽어봐도 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운 거는 안 읽을게요, 이제. 궁금해 죽겠어요. 8가지 이렇게 할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강의 듣고요. 시계평가하고 친교를 나누고요.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명상 좋죠. 요즘 제가 명상을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시고요.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저녁부터 약속이 있으신가 봐요. 책도 읽으시고 그죠? 진짜 행복한 삶이 되었다 읽어보니까 진짜 행복하네요. 크게 부담스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왜 부탁드리냐면 제가 오늘 수업 주제 이제 두개쓸 데가 없거든요. 뭐 올리는데요? 네. 올리면. 괜찮아요. 그냥 올려주세요. 뭘 올리죠? 그냥 제가 모르는 거. 맨 밑에 맨 쪽에. 아 이거요? 네. 잘하시네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일을 하거나 강연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교육하실 때는 강의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교수자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학습자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없이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썼다 지웠다.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 어떤 해야 할 일이 미완성의 과제가 남아있으면 학습에 방해가 돼요. 왜냐면 강의 듣다가 성인학습의 특징이 듣고 싶은 건 알아서 듣는 거고요. 듣기 싫으면 안 듣거든요. 그리고 학습도 스스로 구조화하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얘기하라 내가 알아서 뭐 필요한 건 내가 알아서 듣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데 내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내용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 뵈면 선생님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서는 그 생각하고 있고 듣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한다고 이 일이 또 잘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들으면서 다 흘러가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 이게 이제 인지 과부하, 용량 한계가 한계에 이르니까 학습에 장애가 온다. 그래서 기억력은 두 가지인데 장기 기억은 무한대인데 단기 기억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고 단기 기억력에 정보를 집어넣고 예전의 경험과 지식을 잘 섞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투두리스트를 적기 시작하면 일단 일을 미루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루냐면 오전 3시간이면 12시까지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어놨기 때문에 불안감이 사라져요. 난 수업만 열심히 들어야지 이런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오늘 수업만 열심히 들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어야 돼요. 근데 행여나 지금 적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게 수업 듣다가 또 생각이 나요. 잡념이죠. 그죠? 그럼 적으시면 돼요.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 본능 같은 어떤 사고의 과정인데 그거를 미루려면 머리를 계속 비우려면 투두리스트 적고 수업을 하는 게 좋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약간 책 읽기인데 책 펴놓으면 잘 안 읽힐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잘 읽히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일이 막 복잡하고 그리고 뭐 업무 중에 전화를 받고 강연 중에 전화를 받고 어떤 일 하다가 전화를 받고 뭘 해달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제가 책만 읽고 싶은데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영화를 봐도 영화가 눈에 안 들어와요. TV를 봐도 눈에 안 들어오고 눈은 보이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방법은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확실하게 밀어버리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투두리스트 적으시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적는 이유는 이제 근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동그라미 두 개를 보여주고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걸 기억을 더 오래 하는가? 느낌상 딱 이거 같죠? 왜요? 2% 부족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미완성의 과제예요. 투두리스트 적는 거거든요.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걸 처리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게 완성의 과제가 되니까 미련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완성의 과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잘 때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시고 머릿속에 지금 계획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미완성의 과제거든요. 몸은 쉬지만 머리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 느닷없이 눈이 떠지고요. 내 눈에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뇌가 이 일을 처리할 때까지 막 책찍질을 하는 거거든요. 자이가르닉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이가르닉이라는 사람이 카페에서 공부를 보다가 커피도 시키고 뭐 과자도 시키고 케이크도 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종업원이 적지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쟤.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업원이 이렇게 도와주는 손님이 자기밖에 없다면 그 정도야 외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말고도 많거든 카페에요. 근데 이 메뉴 목록을 적지도 않으면서 다 기억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첫 번째 가설은 그거죠. 천재인가 보다 얘가. 근데 두 번째 가설은 이유가 있겠다. 그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업원을 실험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여줬다는 거죠. 뭐냐면 종업원은 음식을 서빙하고 돈을 받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꽂으면 꽂은 사람은 까먹어요. 꽂은 사람은 절대 안 까먹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결제가 종료가 되면 이 과제가 일로 넘어가면서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끝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미련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괴롭힐 때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끝장을 보거나 안 해도 돼요. 포기, 그냥 하지 말자. 내려놓자. 이러면은 별로 못하잖아요. 자이가르닉 이펙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목표를 세우면 추진을 하거든요, 사람이. 목표를 세우면 그냥 불편하니까. 목표를 안 세운 사람들은요, 추진할 이유가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면 추진하는데, 목표를 안 세웠을 경우로 창업을 하는 데서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계획을 세우고요.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복잡하다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그분은 창업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생각만 맨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삼아 창업하시려면 이 법칙을 머릿속에 담아두셔라. 어떤 생각이 나면 3일 지나면 까먹거든요. 학습 효과도 3일 지나면 90% 다 까먹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 뵙고 월요일 되면 이제 걔가 누구더라? 토요일에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업을 들었는데 뭐 하나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 정도 생각날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했었지. 농담? 이 정도 생각날지도 몰라요. 대부분은 90% 이상은 까먹는다고 하니까 3일 안에 까먹는다. 근데 이거 뭐냐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런 건 괜찮은데 머리로만 생각하고 뭔가를 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고민만 하면 일단 내 용량이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막 머릿속에 고민해봤자 실제로 창업할 때 그 핸들링할 여러 가지 항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복잡해요, 상당히. 그걸 머릿속에 담지도 못할 뿐더러 머릿속에 그냥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있으면 그 의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72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3일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다 평생 안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고 스타트 스몰 3일 안에 작게 시작하고 속도를 빨리 내는 거예요. 그래 손실을 적게 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까 선생님처럼 카페를 해야지. 근데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6개월 해보세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임대할 때는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하는데 막 공사 기간이 2달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맹 사업이다라고 하면 원래 공사 기간 2달입니다라고 하면 돈 낸 사람 입장에서 2달이 진짜 20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매일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시간은 이런 건 전부 다 손실이기 때문에. 스타트 스몰, 무브 패스트. 그 생각은 think big입니다. 체계화시켜야 돼요. 혹시 이제 예전에 이제 회사 근무하시거나 했을 때 한때 유행했던 이름이 식스 시그마였거든요. 그런 거 다 이제 하셨나요? 의무적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안 합니다. 식스 시그마랑 똑같아요. 사실. 뭐가 똑같냐? 뭘 준비하고 이루어내는 게 똑같아요. 식스 시그마는 이제 미인탭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아니 나는 소호 창업할 거니까 내가 대기업에 있었지만 그 대기업 그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그 많은 인프라 시스템 인력이 들어가는 복잡하다는 일이잖아요. 경영 활동 자체도 복잡하고 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면 항상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어린아이와 어른 둘이 있어요. 아이는 작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도 되냐? 손가락 2개 없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있을 건 다 있어야 됩니다. 작은 사업에도 있을 건 다 있어야 되고 그게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뭐 안 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게 크게 차이가 있는 똑같아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을 소홀히 하면 망하는 건 더 쉽고 큰 사업처럼 마음을 먹고 생각을 크게 갖고 체계화시켜서 속도를 내는 거죠. 왜냐면 속도가 낮으면 손실이 오니까. 제가 이런 슬로건을 이렇게 갖고 살아야죠. 생각 빅입니다. 완전 생각을 크게 하고 체계화시키기 전에 큰 그림을 보고 뭐 사실 싱크 빅이면 싱크 스몰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남을 다 보는 건 당연한 거고 디테일이 아주 끝장을 내되 큰 생각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어제 뉴스 보니까 뭐 130까지 산다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130까지 하면 큰 재앙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30? 어떡하지? 지금도 건강이 나쁜데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하죠. 선생님 별로 건강하신가요? 제가 나이도 적은데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저는 그럴 줄 몰랐는데 저도 피할 수 없더라고요. 무슨 건강이 나빠져야 안 궁금하시고 스타트 스몰이죠. 그 다음에 무브 베스트 세 가지 너무 강의거든요.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창업은 더군다나 돈 버는 거 어렵죠 선생님 맞죠? 예전에 쉬우셨는데 자녀분들 다 괴로워하셔가지고 돈이 진짜 어렵다. 김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밥 벌어지 지옥입니다. 그런 에세이에 사실 이게 아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참 좋은 얘기예요. 근데 아들이 들으면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을 보면 일을 해라. 일을 해라. 일할 때 이제 돈을 벌잖아요. 돈과 밥 앞에서 주접을 떨지 말라고 그 수고한 걸 가지고 그 앞에서 주접을 떨고 어리광을 부리면 평생 애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책에서 나왔지만 책에 있습니다.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돈을 벌어서 네가 써라. 나 안 줘도 된다. 내가 알아서 볼 테니까. 그렇게 쓰신 거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 굉장히 가슴에 오래 남더라고요. 제가 그 창업은 목적이 자아 실현이 거창한 이야기지만 아닙니다. 돈 버는 겁니다. 돈. 그래서 제가
창업 강의할 때 그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강의하실 때 그거 써보기 하시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사람들이요 다. 요즘은 한자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마법 천자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한자를 조금 알긴 해요. 이제 어떤 한자를 써보기 하냐면 다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문 전자 쓸 수 있으시죠? 문 전자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쓰려고 안 써질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제가 씁니다. 문 전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다가 참사를 통해 창업 강의의 기본 스타트는 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두 가지로 강의하는 거잖아요. 강사 경성 과정, 그 다음에 창업 관련된 지식, 지식의 전달. 돌전자 써보기 하고요. 마법 천자문식 해석을 학생들에게 해보고 해요.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돈 버는 게 왜 어려운가에 대한 답이 여기 딱 있잖아요. 이 그림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이래서 내가 참 힘들었구나. 그리고 얘 이래서 그랬구나.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이렇게 사신 거야. 금을 얻겠다고 마법 천자문 그죠? 금을 얻겠다고 그림이잖아요. 참 두 개 가지고 찔리고 막 이러고 그게 무섭죠. 싸움하는 기술이 있냐는 창업만 얘기하면 안 되고 창업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 창업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뭐 의지만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의지만 갖고 예를 들어서 산을 오른다고 하면 뒷동산을 오른다. 근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할 때는요 의지 갖고는 안 되고 과학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체계화시키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가. 그리고 떠날 수도 있지 못 돌아옵니다. 대부분 죽죠 산에서. 베이스 캠프도 있고 막 체계화시켜야 되잖아요. 디테일이 끝장이라는 건 거예요. 어머니 선생님 신발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 같은 거 무시하면 등반하다가 그 모래가 물질 같은 걸 잡히게 만들고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사건을 만들어낸다. 근데 우리가 길거리 다닐 때 신발에 모래가 들어갔다고 해서 인생 사는데 크게 문제 없겠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그 디테일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업할 때는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잘하려면 왜 돈 버는 자체가 전쟁이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는 방법은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밑에 작은 것들이 전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창업 잘하는 사람 특징.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은 뭐 경영학을 전공하고 MBA를 마치고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갑종장군을 사례로 들어요. 제가 갑종장군입니다. 갑종급은 사병이 장군이 된 거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수많은 전투 상황에서 전략 전술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전략 전술하면 떠오르는 게 손자병법, 그죠? 손자병법. 이거의 근간은 육도 삼약, 그죠? 그리고 이런 게 만들어진 이유는 전쟁을 한 200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무식하게 싸웠는데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듬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업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 비즈니스 모델만 분석하면 되는 거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창업이 왜 어렵냐?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97%, 8%, 9%가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같은 경우를 들어서 창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몇 학년이냐? 졸업하고 해도 괜찮다. 졸업을 해도 졸업을 하고 해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창업을 할 때 반드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는 어떤 시기가 지나면 무용지물이 돼. 그럼 그 사업은 트렌드를 너무 따라가는 거잖아요. 숙성될 만하면 벌써 시장에서 사라진 건데 그런 거 왜 합니까? 하려면 좀 영속적인 걸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창업 이야기할 때는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은 졸업을 해라.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에게는 불안하면 지는 거예요. 전투에서 불안하면 끝나는 거죠. 준비를 많이 하면 되는데 준비를 다들 안 하세요. 왜 불안하니까 하루하루 못 견디시는 거예요. 왜냐면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때가 있었는데 한 3개월 돌아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가 없다고 느끼잖아요. 불안해.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불안하면 논리적 사고를 못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 묻고 따지고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불안하니까 급하게 달려가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돈은 금방 알아요. 불안한 사람.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들이 불안하시다는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그 사업 마음. 예를 들어서 원죽 같은 거 있잖아요. 사업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안한 분이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 가지고 원죽 사업 설명을 딱 들었어요. 괜찮겠네. 또 이렇게 하면 뭐 신화도 많고 돈도 많고 괜찮겠네. 원죽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가맹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실제로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망하지는 않는데 월 매출을 3천만 원 이상 들어온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 매출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가맹할 사람들 있잖아요. 상권을 제시해줘요. 근데 우리랑 별로 멀지 않은 제가 본주 가맹 업주면 제가 그동안 잘 됐는데 이제 돈 좀 벌겠네 그랬더니 바로 차린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에 써 있어요. 자세히 안 봤는데 본주 같은 것만 해도 절대로 주인이 돈을 벌게 만들어 주지 않아요. 돈 벌어서 딴짓 못하게 하는 거죠. 딱 먹고 살게만 해줍니다. 근데 본죽을 예를 들면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래요. 하시는 건 나쁘지 않죠. 제가 그런 회사를 뭐라고 그런 건 아닌데 사업 설명회처럼 공짜 교육이 없어요, 선생님.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라이센스가 있으면 전문가 맞잖아요. 그러면 사업 설명회 한번 가보세요. 몇 번 가보셨냐고 제가 물어봐요. 한두 번밖에 안 가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아이템. 솔직히 뭔가 잘하는 사람 특징이요. 인풋이 엄청 많아요. 인풋이 많다는 건 사업 설명회를 예를 들어서 100군데도 안 될 겁니다. 사실 100군데 한번 가보시고 그게 다 강연이 공짜거든요. 왜냐면 가면 비즈니스 모델을 다 분석해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데 육대장이거든요. 육개장 프랜차이즈 맛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맛있으니까 프랜차이즈가 괜찮아가지고 본 사람이 인천에 있는 거예요. 사업설명회 한번 가봤었어요. 근데 사업설명회는 그 체계가 똑같아요. 이 사업이 돈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부동산 전문가로서 사람이 이제 뭐 저는 무슨 사업을 할 건데 장소 좀 알아봐 달라고 컨설팅 하시잖아요. 그럼 그 컨설팅 프로세스랑 똑같이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는 100군데 다니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사업을 설명하는 능력이 생겨요. 진짜 잘해요. 피칭 프레젠테이션을 완전 잘하게 돼요. 왜냐면 그 패턴이 똑같으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돈을 벌게 된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업보다 얼마나 좋은지 장점, 그죠? 이익, 혜택, 차별화 요소 이런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사업을 설명할 때 저렇게 설명하는 거구나. 그리고 설명을 잘한다는 건 비즈니스 모델이 잘 다듬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제안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쟤네들의 상권을 저렇게 나눠놓고 분석하고 활용하는구나. 근데 이걸 100군데 다녀보세요. 그럼 업종별로 상권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걸 적어놓으면요. 외식업은 이런 식이구나. 외식업 중에 식당과 카페도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카페별로 또 상권이 따로 걔네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상권도 달리 보이니까 그 데이터가 누적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창업 컨설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제 이런 창업 교육을 할 때 이걸 먼저 하라고요. 학생들에게 다 숙제를 내요. 다문과 학생들은 다 숙제를 합니다. 창업 설명회를 갔다 와라. 보고서를 써라. 무조건. 그리고 발표. 그러면 제가 가르친 학생이 한 클래스에 100명씩 해서 두 클래스 가르치거든요. 200명이구나. 그럼 이제 한 학생이 산에 한 학기에 발표하잖아요. 200개를 한 학기에 제가 많은 회사를 겹쳐서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자료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막 학생들이 만들어보니까 막 주진 않지만 저도 사실 공부하는 거 저도 안 가도 되니까. 근데 학생들이 한 학기에 100개 정도 케이스를 겹친 것도 물론 있으니까 창업 설명회 갔다 오라고 하니까 제가 그걸 그대로 해봐라. 왜냐면 가장 훌륭한 학습은 러닝 바이 티칭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설명회를 갔다 와서 느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해, 똑같이. 너도 해봐. 네가 예를 들어서 놀부
부대찌개 사업을 하겠다고 가정 창업 설명회 가서 듣고 왔어요. 그러면 그게 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프랜차이즈 가맹 정주를 가맹시키겠다고 한번 가정하고 강연을 한번 해봐라. 학생들이 이제 잘 적어놨던 내용을 얘기했죠. 물론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서툴 수 있지만 많은 걸 느낍니다. 그런 걸 케이스를 100개씩. 예를 들어서 MBA를 월이래 내요. 한 주당 한 학기에 등록금이 얼마? 1,000만 원 기본하잖아요. 가서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경영하고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적인 학문인데 그 비싼 비용을 내고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얻는 건 그냥 다 케이스 스터디거든요. 케이스 배우려고 1,000만 원씩 낸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케이스는 인터넷에 천지 널렸거든요. 그리고 공짜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가지 않는다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창업 컨설팅 교육을 하시려면 창업 설명회를 가세요. 그 취미로 다니실 분들 여러분 인터넷에서 치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 창업 설명회 안 해나? 그럼 날짜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스케줄이 적혀 있어요. 그럼 전화해서 가시면 돼요. 수업 듣는 거 다 무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현장 학습이고요. 나중에 그게 누적돼서 나중에 강연 같이 가는 컨설팅 가실 때 할머니 굿이 많았죠. 누군가가 육대장 갖고 얘기하면 제가 갔다 와봤다는 거죠. 음식도 먹어봤고 제가 궁금했던 질문 아는 게 많은 거 오늘 제가 이제 질문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걸 똑같이 물어보면 정말 전문가시구나. 근데 사실 전문가 맞잖아요. 왜냐면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창업 설명회를 많이 다닌 사람이 없었던 뜻이에요. 창업 설명회는 아주 그냥 비즈니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준비한 행사잖아요. 제가 그걸 숙제로 내니까 제가 검사는 안 하겠지만 그게 진짜 숙제입니다. 숙제. 우리 곁을 쓰시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누적하시면 그게 대학에서는 그거 가르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호서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육을 많이 갔었거든요. 창업학과 교수님을 흉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두 룰이에요.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학생을 가신 경우이고요. 어떤 분은 한 번도 일을 안 해봤어요, 솔직히. 공부만 쭉 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 그 나름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갑종장군이시기 때문에 특히 학문 분야의 어떤 데이터는 아주 뛰어날 수 있지만 현장과 멀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아모레에서 컨설팅하고 일할 때는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업체랑 일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랑 일하기 전에 황상민 교수님 아시죠? 심리학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연세대학교에 TV에 나오고 얼굴은 약간 박물대장 뽀뽀이처럼 생겼는데 너무 말하는 게 귀엽고 그래서 그분이 학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기업과 뭔가 하고 싶었나 봐요. 프로젝트가 다 중단됐어요. 왜냐면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과서를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닌데 교과서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니까 기업은 지금 속도가 90km인데 학교는 안전빵이니까 그거를 기업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귀납적으로 정리해서 한문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걸 들고 가서 기업체 사람들이 얘기하고 기업체 사람들이 그 정도 정보 책에도 있잖아요. 창업책 한 40권만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그 내용을 소화해서 창업 강의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단점은 뭐예요? 차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정보는 인터넷에 열려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완전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려면 창업 설명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다니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대로 다녀보세요. 배우러 다 줘요. 밥도 주고, 먹어보게 하고, 막 그래요.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시는 분들을 잘 보시면 선수들이 있습니다. 진짜. 선수, 가맹을 예를 들어서 가맹 정말 100개 정도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잘해서 친해하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아까 카페, 부동산, 창업 컨설팅, 교육 카페를 차렸는데 잘 되잖아요. 그분한테 작업을 한번 하자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경험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걸 내가 갖추려면 젊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시니어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체력도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아웃소싱 한다는 개념으로 그런 분들도 같이 가고 있고요.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사기율 세계에 1등인 거 아세요? 사기율? 사기당하지 않으시면 실력이 있으시면 네. 어떤 분들이 주로 사기 당하는가? 갑종자분 사기 안 당합니다. 열심히 회사 생활 하시고요. 너무 순수하시게 퇴직하시는 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전의 성과가 화려해요. 진짜 화려해요. 그런 분이 사기 당합니다.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 구체적으로 얘기 못해요. 좀 영예가 있으니까
기업체 사장님이신데 감행해가지고 한답시고 돈 다 날렸는데 창피해서 말 못해요. 왜냐면 진짜 세리 당하셨거든요. 듣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왜 그렇게 검토 안 하셨냐고. 자기 과신, 자기 확신, 과거의 성공 경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전에 실수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자기 했던 일을 다 잘된 거예요. 당했죠. 선수들은 그런 거. 극악무도한 범죄율 1위는 콜롬비아고요. 사기일 1위는 진짜 우리나라. 진짜 부끄럽죠 진짜. 우리 사기율이 1등입니다. 저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 과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별로 자주 쉬지 않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죠? 괜찮아요? 괜찮죠? 네. 사실 그 교육 전에 선생님들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여쁜 마음으로 봐주세요. 들어주실 거죠? 네. 네. 좀 뺐습니다. 네, 있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면 창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업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업,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보통 이 명함을 좀 주세요. 이신혜 선생님 저기 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인간 이신혜로 봐야 되는데 명함을 딱 줌으로써 평생 교육사, 전문가보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하면 일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일을 내려놓으면 정체성이 사라져요. 나는 그냥 인간 대 인간인데 사람은 인간 대 인간을 만날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일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일이란 도대체 뭘까?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 업이 자기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답은 그거예요. 여태까지 남이 살아줬으면 마음으로 사셨다면 이제는 시니어 창업은요 그 눈치 보지 말아요. 안 볼 수 없겠지만 진짜 행복하려면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걸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활동 맞지만 사실은 근데 그걸 일을 할 때 돈을 받거든요. 돈까지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진짜 그게 좋겠냐는 거예요. 그죠? 일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일이란 속성은 김 선생님 말처럼 밥벌어지의 직업이라는 에세이에 들었을 겁니다. 밥벌이는요 그런 걸 하는 거죠.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자화 역할을 지닌 모든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 그 일이라는 걸 손에 잡을 때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때려치우고 오로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요 분명하고 불행해요. 왜? 일이 자기니까. 근데 돈이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김광일은 평생 어떤 일을 했고 빈칸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걸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라이프 노트라는 책에 맨 뒤에 유언장 쓰는 난이 있거든요. 망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빈칸에 빌딩 두 채라고 쓰면 제가 진짜 마음 우울하고 답답하고 살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빌딩 두 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는 게 삶의 목표였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를 꿈꾸고 사실 그 직업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일이라는 걸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는 거죠. 일이라는 건 좀 자기를 대변하는 뭔가 가치 있는 걸 무엇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에서 창업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이따가 동영상을 재미난 걸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바로 와닿으시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퇴직하시는 시기니까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타격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변할 어떤 스토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지? 라고 하면 뭘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선생님 저기 이신혜 선생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제 진심입니다. 예전에 1박 2일 무한도전인가 1박 2일인가 PD가 지금 완전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자기의 취업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에 취업 입학 지원 입학이라네요. 입사 절차를 내고 필기시험 합격하고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됐는데 사장 면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너무 떨렸대요. 근데 이렇게 떨렸다가는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자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떨리는 방법이 뭘까 막 고민하다가 딱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해졌대요.
사장님 만났는데 아세요? 사장님 만났는데 나를 이분이 채용해 주시면 그때부터 사장님이고 채용해 주지 않으면 그냥 아저씨지 이런 마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편해. 채용해 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사장님을 모신 거고 잘랐어. 뭐 아저씨니까. 그러면 면접하는 순간까지는 평가받는다고 느끼면 두려운데 아저씨일 수 있겠구나. 혹은 사장님이 될 수도 있겠지. 그건 기로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 그래서 일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대부분은 이제 알고 보니까 돈 때문에 그 원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프리랜서들이. 그죠? 취업 사이트는 뭐 사람인, 링크드, 그죠? 출처도 기억이 안 나요. 신문에서 보는 스크랩입니다. 8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전체 65.7% 현재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평생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죠? 그 이후로 절반 가까이 경제적인 부분다. 돈 때문에 일을 한다, 불행하는 거예요. 신기한 창업의 방향성은 돈 때문에 일을 하셨다면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 행복하고 자녀분들도 굉장히 그걸 좋게 봐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진짜 꿈이 이거였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평생 가족을 부양하셔서 너무 감사한 삶을 사셨지만 우리 부모님은 사실 요리사 꿈이었어요. 퇴직하시고 요리를 배우시고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시겠대. 그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 일을 할 때 돈을 벌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꿈을 쫓는 걸 사람들은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돈은 그 다음 문제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다. 그게 창업의 방향성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다. 이제는 원하는 일을 한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제가 막 넣다가 에러가 나가지고 이게 업 인디에어라는 동영상입니다. 영화를 처음 그때 제가 잘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재밌어요.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상황은 그분의 직업이 참 희한한 직업이에요. 출장 가가지고요. 그 회사의 퇴직 예정자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오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전직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를 밟아라. 근데 그 얘기를 통보받은 사람 충격이 장난 아니에요. 그게 국내를 막 나가고 다 충격이에요. 평생 이 회사에 못 나갔는데 느닷없이 나가라고 하는 이런 기분 나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그 다음날 충돌로 회사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내보내지 않고 그거를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딴 사람 돈 주고 시키는 거죠. 어렵잖아요, 솔직히. 한 식구로 20-30명 같이 살았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마치 자식이 사실은 네가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죠? 한번 보세요. 여기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딱 나옵니다. 시니어 교육의 창업 방향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옆에는 조수예요, 조수. 아무것도 모르는 조수인데 상당히 유능하다고 인정받고 입사한 신입사원이에요. Fact is that you and I are sitting here today because this will be your last week of employment at this company.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Am I supposed to feel better that I'm not the only one losing my job? This is ridiculous. I have been a fine employee for over 10 years, and this is the way you treat me. How do you sleep at night? How's your family? They sleeping well at night? Electricity still on? Heat still on? Refrigerator full of food? Gas tank full of gas? Want Chuck E. Cheese this weekend or something? Not me. No, my kids, we're not going to do anything. What do you suggest I tell them?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감정이 호소하죠. 머무르는 얘가 가만히 있어야 되니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잡고 먹습니다. Perhaps you're underestimating the positive effect that your career transition can have on your children. The positive effect. Make about $90,000 a year now. 진짜 거의
뭔데요? Unemployment is what, $250 a week? Is that one of your positive effects? Well, we need to be cozier because I'm not able to pay my mortgage on my house, so maybe we can move into a nice fucking one-bedroom apartment somewhere. And I guess without benefits, I'll be able to hold my daughter as she, suffers from her asthma that I won't be able to afford the medication for. Well, tests have shown that children under moderate trauma have a tendency to apply themselves academically as a method of coping. Go fuck yourself. 이게 뭐냐면요. 그 교과서처럼 얘기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창업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전직 지원에 대해서. 듣고 나면 아주 그냥 그죠?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이 친구들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체인, 창업이나 취업이나 전직 지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들 그 몰라서 거기 앉아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조지 클루니의 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That's what my kids will do. 애들도 하겠다 그런 말. Children's adoration is important. Yeah. Yeah, it was. I doubt they ever admired your mom. Hey, asshole, aren't you supposed to be consoling me? I'm not a shrink. I'm a wake-up call. You know my kids love athletes. Not because they screw lingerie models. That's why we love athletes. Kids love athletes because they follow their dreams. Well, I can't dunk. But you can go.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r resume says that you minored in French and culinary arts. Most students that work at the fryer at KFC, you bus tables and you'll pick up and support yourself. You get out of college, you come to work here. How much did they first pay to give up on your dreams? $27 grand a year. And when were you going to stop and come back and do what makes you happy? I see guys who work at the same company for their entire lives, guys exactly like you. They clock in, they clock out, and they never have a moment of happiness. You have an opportunity here, Bob. This is a rebirth. If not for you, do it for your children. 이렇게 소리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맥락이에요? 조지 클루니가 사실 자기 직업이기도 하지만 설득 참 잘해요. 근데 이분의 방향은 뭐냐면 이분을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술 요리를 전공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창업하려고 했는데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고 돈도 잘 받고 잘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찬스다. 또 꿈이 원래 요리사였고 자립을 하려고 식당에서 프랑스 외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이 기회에 그걸 하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부모라는 건 스포츠스타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꿈을 쫓는 자녀를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지 돈 많이 주는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1년에 1억 얼마씩 받는 아빠를 별로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자녀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돈 적게 번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꿈 쫓는 사람을 스타라고 생각한다. 자녀 앞에서 스타가 되려면 예전에 아빠의 꿈이 그거라는 건 자식은 알 겁니다. 그걸 지금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여기 서류에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창업 전직 지원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려는데 돈 될 만한 거 없느냐고 돈만 자꾸 얘기하면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해드려요. 저도 할 얘기가 없거든요. 사기 치세요, 사기가 1등인데 그죠? 근데 별로 재미없으실걸요? 그래서 살아온 삶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갖고 있는 불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니어 창업은 이전에 직무 경험이랑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거기서 이 가치를 뻗어나가야지 생판 다른 거라고 초등학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말리는 거죠. 왜냐면 그 분야에서 업으로 살려면 10년 정도 시간 필요하거든요. 퇴직하셔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10년 뒤에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누가 나보고 10년 동안 다시 뭘 하라고? 안 되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불씨를 찾아내는 게 이제 먼저예요. 이 사람도 자기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불씨가 그거잖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불씨가 다 다르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보니 있습니다. 다들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걸 안 찾고 하기 싫은 거고 여태까지 남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직업과 인생 차를 바꿀 때도 이 정도 끌어줘야지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하시니까 불행하고 못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연하고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 특징은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안 하겠다고 말은 안 하세요. 알고 보니 자기가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거를 잘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잘 들어만 줘도 다 해결이 되지 제안 안 해줘도 알아서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죠. 정치 안 치고 왔는데요. 저기 있군요. 정확하게 대략 1시간 지나버렸네요.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왠지 피곤하고 쉬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1시간 지났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10시 1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